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의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잠시 흔들렸는데요. 오랜만에 개장한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오전장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초반 증시부터 아마 증시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를 쉬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았어요. 네. 뭐 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미국의 이제 대이란 제재 다시 돌입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거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수출 품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여기서 좀 타격을 입게 될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토요일에는 북한이 또 발사체를 네. 처음에는 이게 미사일이다 아니다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괜찮은 이슈였어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이슈만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 무역 네.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가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가자마자 중국에서도 협상을 이어나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치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 증시가 일단 어제 6%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이 컸지만 다행인 건 미국 증시가 장중 꾸준히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 계획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작년 10월과 같이 무역 협상이 다시 틀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기들이 확실하게 우위에 올라서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도 그러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지만 다행인 것은 중국에서는 예정대로 미중 무역 협상단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류허 부총리가 이제 그 협상단 멤버의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만약 류허 부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은 그냥 단기적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혹시나 류허 부총리가 빠지게 된다. 이때는 한 번 더 조금 조정을 겪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와중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 선을 보시면 돼요. 초록색 선이 0 위로에 있다는 거는 이제 매수 우위. 0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 우위인데 일단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인 투자자가 매수폭을 줄여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개인이 또 많이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양 증시가 1.6%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네. 지금은 꾸준히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따가 11시나 이때부터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려스러운 글로벌 이슈들 때문에 증시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사근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와 관심주들 얘기 나눠볼 텐데요. 국내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됐던 반도체의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자, 반도체 업황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디램의 주력 제품이라고 하면 DDR4 8기가비트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4월 고정 거래가가 전달 대비 12.3%가 빠졌어요. 네. 이게 12.3%가 하락을 하면서 사실 2019년 들어서만 55.1%가 하락한 수치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 뭐 디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재고 물량을 조절하는데 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사실 뭐 이거를 비트당, 뭐 기가비트당 가격을 환산했을 때는 뭐 19년 현재 4월까지 비트당 가격이 47센트예요. 비트당 가격이 47센트인데 이 가격이 이제 2분기 말 38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하락폭이 조금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과거에도 이 디램 가격이 한 번씩 하락세가 찾아왔을 때 저점 부분이 32센트와 40센트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이 반도체 가격이 그때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저점에 거의 와 있고 조만간 이제 수요가 회복될수록 가격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2분기까지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2분기까지는 많이 힘들 거고 네. 3, 4분기 이때가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는 만큼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 뭐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뭐 1분기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자체가 96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게 거의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많이 좀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디램 라인의 전반적인 재배치를 진행하고 네.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10% 이상 감축을 하고 뭐 신공장의 램프업 시기를 좀 늦추기로 결정한 만큼 재고 물량을 조절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만족할 수준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조만간 조금 이 가격 안정세가 보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고 물량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체당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듯한데요. 네. 뭐 2분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3분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공급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을 조절하는 만큼 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잘 버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기대감,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에 먼저 들어가고 조금 눌리더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제 나올 거거든요. 1년이나 2년 내에. 그렇게 되면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역시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만큼 네. 좋은 테마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일단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고 갈게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살펴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거의 커플링 돼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만큼 코스피 지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네. 네,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저점 확인하고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저점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3,500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언제든 매수 시기다. 네. 다만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삼성전자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굉장히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78,000원, 78,500원 이 선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잘 지켜보면서요. 뭐 지금 가격대에서 전체 투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협상단에 류어 부총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네. 빠지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 지수 자체가 밀리게 될 거고, 지수 자체가 밀린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 이 종목들이 밀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는 지켜보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랩의 약세가 2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가격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동향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건설 경기 침체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굉장히 조금 그런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SOC 투자라든지 이제 건축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1분기까지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발표된 것 대비 뭔가 실적에서도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주 물량,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 기업들의 수주 잔고량이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건설 침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 사실 뭐 3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사실 전월 대비 4.2% 증가한 62,147호. 이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건설 기업들이 뭔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네. 다만 뭐냐면 3월 주택의 인허가가 약 5만 호 이상이에요.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물량이고요. 네. 5년 평균 대비 4.6% 증가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자체는 좋지 않았다. 근데 이 1분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건설 기업들이 이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뭔가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네. 이게 3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4월 체감건설 경기 자체가요, 전월 대비 10.2%를 상승을 했어요. 네. 이제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전국 아파트 값이 약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이제 보합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얘기는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건설 경기 자체가 바닥은 확인을 했고, 지금부터는 조금 뭐 추가적인 하락은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을 한번 지켜보면서 차트를 보면서요. 네.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 매각이 됐던 기업이죠.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우건설은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설 기업들의 최근 2년 동안 수주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주 잔고가. 그렇다는 거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 상황도 사실 지금 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좀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진입하기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좋다. 작년 10월 주가가 크게 빠질 때도 저점이 이제 4,300원에서 회복됐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가도 최대 뭐 10% 내외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적어도 지금 가격 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는 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했을 때 그거에 따른 평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네.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난 고점, 연중 고점인 7,4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잘 지켜보면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초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뭐 2배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는 GS건설의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세가 나왔고 네.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또 이제 건설 관련 기업들이 남북 경협주에 이제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또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해외 수주 잔고가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택 수주량이 그래도 견조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저점에 있을 때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GS건설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실적이 뭐 그만큼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격대가 39,000원, 39,000원을 선으로 39,000원 선을 기준으로 이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현재 가격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만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 추후에 어떤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가격이 28,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처럼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2년 내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종목을 짚어드린 건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익이 좋았던 종목으로 짚어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조금 건설 기업 중에서는 투자하기가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사실 15,000원을 저점으로 굉장히 지금 좀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 뭐 저점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하락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의견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기 적기는 사실 뭐 근데 지금 들어가기보다도 16,500원, 16,500원 이하로 좀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밑에서 모아가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경기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뭐 5% 상승하고 10%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막 아까워하는 상황이 오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16,500원으로 16,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사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 체감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3가지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의 수출 물량의 회복세가 확인되면서 실적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사드 이슈로 중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계속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보면 사실 조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 자체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해외 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이 현대 기아차에서 내놓는 그런 자동차 모델들이 굉장히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확실히 좀 회사가 휘청거리니까 애들이 조금 열심히 하는구나. 네. 뭐 이런 관점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현대 기아의 미국 시장 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이제 2%씩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8.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건 뭐냐면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은 좋아지고 있고 네. 판매량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꾸준히 하락 중이에요. 그렇군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소매 판매량을 보자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현대차는 34%, 기아차는 2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거는 전월 대비 각각 15%, 20%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사드 이슈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뭐 점유율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샤오미 핸드폰이나 화웨이 핸드폰이 굉장히 뭐 삼성 핸드폰 대비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네.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특성상 자국 기업을 좀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토종 기업들이 굉장히 요즘에 기술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볼보를 인수를 했죠. 네. 중국에서. 이를 통해서 사실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으로 크게 그러진 않다, 빠지진 않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밀고 나가면서 이쪽의 산업을 좀 크게 띄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에서 점유율 확대를 다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네. 다만 뭐냐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뭐 미국에서 그런 판매량이 늘어나는 부분 굉장히 고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현대차는 4%를 감소했지만 여기서는 기아차의 이제 경차가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 이제 브라질이나 뭐 이런 중동 같은 데서는 꾸준히 동월 대비 뭐 1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주가가 더 크게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 내연기관을 버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투자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고 수소차에 대한 뭐 기대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이 수소차에서는 현대차의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도요타와 현대차 뭐 양사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부분 기술력 1위, 2위를 다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행인 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지원이 좀 빨랐다. 수소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지원이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을 버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대차가 조금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팰리세이드의 판매 호조 그리고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국내 출시가 결정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네. 됐죠. 이 신형 소나타가 뭐 택시 모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 달에만 6,000대가 계약이 됐어요. 오, 네. 뭐 굉장히 뭐 잘 팔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못 팔린 것도 아닌 그러니까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무난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뭐 지금부터도 꾸준히 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주가 흐름을 보면서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뭐 연말에 굉장히 좀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저점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도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뭐 중국에서의 판매량 둔화,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리콜 사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보다도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수소차로의 전환이 뭐 가속화되면 될수록 한 번 더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현대차도 좀 빠지고 있죠.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가 지금 자리가요. 사실 이게 현대차에서는 중요한 주가 자리예요. 네. 뭐냐면 과거에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반등했던 흐름이 9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저 고점이 현재 가격대거든요. 이때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뭐 조정을 겪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조금 매물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뭐 12만 원 선까지 주가가 또 밀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준다. 14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한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이 좀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자, 보시게 되면 네, 조금 느린데요.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을 놓고 보면 사실 기아차의 실적이 현대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을 간 넘긴 수준인 반면 이제 기아차의 실적 수준이 17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대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좀 더 뭔가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현대차보다 좀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하락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굉장히 좀 그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시가총액을 볼 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아차가 17조 원, 현대차가 28조 원.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1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현대차 대비 기아차가 한 40% 아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주가를 봐요. 아, 그렇군요. 네. 현대차가 지금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기아차가 가격이 지금 4만 4천 원이에요. 그럼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싸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은 이만큼 차이 나도 그러면 이만큼 싸면 기아차가 계속 가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다만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 뭐냐면 투심 자체가 좋아요.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향후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추가 매수자가 나오고 그런 걸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 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빠진다고 해서 크게 빠질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은 현대차 대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현대차보다는 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진입을 한다면 좀 눌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부문의 움직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통신 서비스 살펴볼 텐데요. 5G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에 관련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G 장비 업체들은 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5G 장비 업체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기존에 작년에는 18년 4분기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제적으로 진짜 5G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5G 투자를 통한 실적 개선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 이제 5G 개통을 했죠. SK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5G를 개통했는데 막상 이것도 개통해서 소비자들이 체험을 해보니까 네. 5G로 계약을 했는데 5G는 한 번도 터지지가 않는다. 4G에서 그렇죠. 5G로 변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서비스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무엇을 뜻하느냐면 5G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네.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1년, 2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SK텔레콤, KT, LG U+가 약세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질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이 한 몫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5G 상용화에 따른 매출 기여가 좀 느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뭐 이런 예상, 그리고 재작년에 선택 약정 할인율이 상향이 되었고, 네. 뭐 작년 5월에 데이터 요금이 개편이 됐잖아요. 이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이 통신주들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받았어요. 네. 네, 최근에는 조금 저점이 확인된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이 부분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단말기 값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앞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도 되고 있고, 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그리고 뭐 5월 개편된 데이터 요금의 영향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이때부터 사실 뭐 SK텔레콤, LG U+, 뭐 KT 실적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 1분기에는 이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실적이 다시 한번 상향하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한 사람당 데이터 사용량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5G로 전환이 될 때 조금 고액의 상품을 가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실적 개선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향후 조금 외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서 매수를 같이 동참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SK텔레콤하고 KT, LG U+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네. 짚어드릴게요. 네. 자, SK텔레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처럼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런 통신 업종이 사실 강세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내수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죽어도 스마트폰 뭐 이런 통신 장비 통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사실 주가가 더 좋아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해도 되죠. 뭐 0.5% 정도 빠진 거니까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가 흐름에서 25만 원 선, 25만 5천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 흐름은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점으로 24만 4천 원, 24만 원 선, 뭐 24만 원 선, 그리고 고점으로 26만 원 선,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5G가 도입이 되면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모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LG유플러스의 경우에 4G가 도입될 당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 그리고 SK텔레콤, KT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G 도입, 아무래도 이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매출도 굉장히 나올 거고요. 이제 그 개인 소비자들만 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5G 같은 경우에 이제 4차 산업, 예를 들면은 사물 인터넷이나 뭐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기업체들을 통한 B2B 영업도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좀 빠르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런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은 연중 최고점 29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KT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하락세는 최근에 멈췄어요. 최근에 멈추고 이제 조금 상승을 준비하는, 조금 물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언제 상승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사실 KT나 SK텔레콤에 비교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점유율이 꼴등이잖아요. 꼴등인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만 많지 더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네.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뭐 LG유플러스만 화웨이 장비를 쓴다, 5G 화웨이 장비를 쓴다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유플러스는 떨어질 곳이 없다.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SK텔레콤과 KT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은 형성이 된 가격대예요. 이제 아래로 박스권 바닥을 14만 14,500원, 박스권 고점을 1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제 바닥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박스권 고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씩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은 꾸준히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계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 제공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G 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 5G 통신 사업이 세계 최초를 넘어서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업황들이 무역 전쟁, 무역 협상 관련한 업황들이었는데요. 무역 협상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겠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뭐 중국이 협상단을 파견할 때 네. 이 협상단 그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조급한 거죠. 네. 예,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라서 어느 정도 중국이 조금 내어줄 건 내어주고 양보할 것만 양보해주면 빠르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 빨리 살아날수록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뭐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다시 구축을 한다든지 네. 이런 투자를 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뭐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이 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악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시겠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이슈에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 동향 4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고민 해결 방송 오감만족에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죠.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